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됐는데요. 오전에 시장 체크를 해보고 오후 시장 때도 또 봐보고 계속 했는데 시장 장세가 크게 뭐 변동성은 없다가 조금 전부터 갑작스럽게 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양쪽 시장 모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대표로 하는 메이저 순위 시총 기준으로 1, 2, 3위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기준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 최근에 뭐 도지나 리플이 반등이 좀 나온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 리플이 지금 5위로 밀려났고 에이다가 3위로 올라오면서 에이다가 다시 또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대장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총권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순환이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의 물론 좀 짧게 본다고 하면 짧게 본다고 했을 때 좀 한바탕 돌리면서 해먹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또 느낌도 또 들고 어쨌든 일단 도치하고 리플이 좀 밀렸다는 부분.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폴카닷도 전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올라오긴 했는데 좀 또 밀린 상태고요. 에이다가 지금 3위로 좀 올라온 상태죠. 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일단 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반등은 나타나고 있고요. 반등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내일까지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6천만 원이 회복됐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단기 지지선을 이탈 후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 그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 좀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6천만 원이 회복된다고 해서 뭐 6,100, 6,200 간다고 해도 크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또 다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원래 제가 좀 그랬던 그림 자체가 5월 8일 추세 돌파 후에 재반등을 노렸는데 거기서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버렸다라는 어떤 부분 대신에 지금 지지선이 또 이탈됐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하락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한 4일 전만 해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아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지선과 추세가 이탈이 됐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4% 정도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면 한 6,100만 원에서 6,100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끝나고 내일이 이제 좀 관건인데 내일이 흐름이 아침 9시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을 넘어가서 시작을 해줄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 흐름은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하락장인데 그 하락장에서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먹을 수 있는 분이 있냐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앞전에 이제 그 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긋난 흐름으로 간 건 좀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6천이 회복된다고 해도 내일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고 전체로는 하락장이다라는 팩트 구간을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제 자, 이더럼도 좀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이제 반등인데 흐름은 이제 뭐 고점이다. 이더럼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고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하락되고 나서 재반등 구간인데 어쨌든 단기 시점으로 다 체크해서 본다고 하면 단기 이탈은 좀 된 상태고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어떤 이끌림 에이다의 상승세로 인해서 반등이 다 같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이제 조금 하락 구간을 조금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이다를 놓고 보시면 에이다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준 자체가 1,900원이 넘어서 끝나면
했죠. 아니, 언제죠? 이것도 이제 5월 6일 날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5월 6일 날 1,900원이 넘어서 끝나면 한번 붙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1,900원이 넘어서 끝났고 이틀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 눌렸다가 이번 주 현재 4일까지, 오늘까지 4일차까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이런 거죠. 에이다를 뭐 계속 끌고 가냐 안 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장 자체가 하락장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선순환매 되면서 올라간다고 해도 조금씩만 먹고 현금 보유를 일단 해놓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이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에이다를 공략해도 돼요. 사도 돼요. 못 사게 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고가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고점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앞전에 우리 뭐 이더리움도 계속 갈 것 같지만 지금 눌리고 있고, 클래식도 눌리고 있고, 그쵸? 최근에 돌파됐던 애들이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꼭대기 갔던 애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가능하면 시장은 전체 하락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현금 보유로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추세 돌파됐을 때, 비트코인 추세 돌파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최대로 50% 정도는 공략해보자, 공격성 매매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다시 지지선과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금 50%를 가지고 방어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후로 지금 보면 어쨌든 하락으로 빠진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이다도 지금 잘 가고는 있지만 너무 고점에서 사지 말자라는 부분. 자, 도찌도 한번 보시면 5월 첫 주까지 굉장히 이제 강세 보이다가 다시 눌렸죠. 그래서 어, 도치가 뭐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높다라는 표현은 길게 보시는 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뭔가 회사 가치를 따지면서 길게 보실 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단타나 짧은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대기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현금화를 하고 빠져야죠. 먹고 빠지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계속 들고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대응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사놓고 안 보는 게 오히려 좋은 케이스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시는 분들은 고점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런 패턴이다, 도치가, 그러면 그냥 먹고 나오자라는 부분, 일단 챙기자, 예, 라는 부분이죠. 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앞전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어, 사서 내 코인이 빠져서 마이너스예요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사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대신에 남은 현금으로 어떻게 추매해 나갈 건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좁혀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자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뭐 밤에 자다가 또 한마디 나오면 하락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때 현금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찌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 뭐죠? 조정을 받게끔 돼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지금 에이다가 이제 뭐 거의 3,000원 좀 넘어갔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고점 매매 이런 거 달라붙지 마세요. 달라붙지 마시고, 이제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뭐 메디, 그쵸? 뭐 밀크, 뭐 펀디, 뭐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로스톨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 저도 새벽 내내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대해서 사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죠? 항상 우리가 종가는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아침 9시에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로 놓고 봤을 때 어,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일 거냐, 이탈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체크하자라는 거죠.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투자 자체를 하시면 안 되죠. 손실도 막연하게 커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벌면서 일부 손실 감소하고 벌면서 일부 손실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장에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익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 본인만의 확실한 그런 어떤 기준이 없고 철학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현금 비중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하락장이니까 소액 투자자라고 그랬죠. 자, 리플도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 게 한 10%, 그 이후에 뭐 6%, 8%,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것도 사실 하락은 되고 있지만, 하락폭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죠. 많이 빠져야 뭐 본전에서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헌트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갔다 왔죠. 그쵸? 헌트. 썸씽도 갔다 왔죠. 그쵸? 썸씽도 한 147원 정도 14% 올라갔다 왔고,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봐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개인의 판단이 틀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티스트죠. 차티스트. 차트만 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이론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조금은 더 낫더라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부만 요런 어떤 일부적인 내용 중에서 맞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맞는 게 있다고 한다면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기준을 잃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할 매수, 그 다음에 현금 비중.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3회 분할 매수하자. 근데 3회 분할 매수를 하는데 간격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짧게 공략을 뭘 한다고 해도 소액 투자로 좀 접근하자라는 부분. 현금 비중은 50% 만들어 놓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현금 비중 50% 만들어 놓고 나머지 50%로 3회 분할 하시든 1회 분할을 하시든 소액 투자를 하든 그렇게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모든 방법을 다 적용시키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투자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도 보시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2%, 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락이 끝났냐라고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아직 하락이 끝났냐? 전체 흐름으로 보면 하락장이 맞죠. 왜냐면 요렇게들 봐요. 일봉에서 단순히 양봉 주는 거를 제외하고, 그쵸? 한 달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음봉이죠. 음봉. 이번 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1%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위치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5일선이죠. 월봉에서 5일선이 종가로 이탈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좀 잡힐 때까지는 일단 이번 달 5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상태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6월장도 하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떤 흐름이 좀 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또 영상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 흐름이 요렇다라는 것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냥 냅두면 되는데, 하락장일 때는 먹고 빠지고, 현금 보유하고, 소액 투자해서 또 먹고 빠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면, 야중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그 번거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전을 좀 유지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어떻게 하면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만 왜냐면 이게 이제 사실상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현금 절반 남겨놓는 거는 필수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필수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추매가 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뒤에 가서 3차까지 분할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걸 또 따져 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그래도 알트코인들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길게 본다고 하면 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또 메디에 대한 부분도 내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메디 블록에 대한 부분도 언급드리고, 아무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이슈들도 있고, 호재들도 있고, 전망 좋은 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김치 코인 안 좋다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치 코인이 나쁘다고 한다면 대기업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쵸? 단순히 뭐 메이저 코인에만 대기업이 들어와야지 김치 코인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고 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초반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아직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내일 저녁에는 또 진하게 무슨 말이 됐든 뭐 코인 상담이 됐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시간 방송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밖에가 추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밥 맛있게 먹어요. 밥 맛있게 먹으면 언젠가 올라가고 수익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